면접 때문에 또 고민이 많고 면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궁금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반갑습니다. 남남북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부산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북녀라기보다는 다 미인들은 다 남쪽에다 모여 계신 것 같은 생각을 부산에 와서 들게 됐고요. 이런 자리, 또 지방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최소한 앞으로 공직에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한 발자국 좀 더 가깝게 다가오신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약 30분 정도 이렇게 할애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뒷부분에 가능한 많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제가 제목을 이쁘게 적어본다고 적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올바른 면접 정보 전달을 위한 공무원 면접 파헤치기. 오늘 타이틀은 거창하게 면접 특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접의 비법을 알려드린다거나 현직 공무원이 알려주는 이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비법,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앞으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에 갔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말씀을 조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민간에서도 근무를 좀 했었고요. 또 공직에 좀 투신해서 또 상당 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홍보자라고 나가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름만 들으면 아실 법한 이제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11년 정도 했었고요. 또 이제 공직에 와서 면접과 관련된 업무를 약 4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신 분들 최소한 제가 담당했던 3년의 기간 동안은 다 제 손을 거쳐간 면접 문제를 풀고 합격을 하신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내용의 전달보다는 민과 또 우리 공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신문 기사거든요. 헤드라인을 잠깐 보시면 구직자 희망 직업 1위는 공무원, 현실 목표는 회사원.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왜 앞단에 띄웠냐면은 요새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내가 구조조정 당해서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공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끊겨서 나와버리네요. 그 그림 사진이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막 도살장에 막 끌려가는 우리 그런 모습처럼 뒷모습을 하고 이렇게 면접장으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면접에 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시험은 어떤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면접은 어떻죠? 아마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기본적으로 들 겁니다. 또 필기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냥 불합격했다라고 체념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면접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왜 떨어졌지?
심리적인 타격도 더 크고요. 그거를 이겨내는 시간이 더 힘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 또 더 나아가서 올바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답은 이 슬라이드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면접은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할까 아마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공무원 면접 시험에는 혹시 어떤 사람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어떤 사람이 면접에 합격을 할 것 같아요? 네. 성실한 사람. 네. 또 혹시 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저기 군인도 오셨는데 어떠세요? 저랑 딱 어떤 사람이 면접 좀 뒤돌아보신 분? 어떤 분이 면접에 합격하실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 아마 제가 뭐 여쭤봐도 다 비슷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맡은 바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등등 이와 유사한 답변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면접 준비를 하지는 않으세요. 심지어 면접 학원에 가서도 면접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죠. 거기에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이제 사교육비가 투자가 되면서 공무원 되는 건 역시 어렵구나. 아마 또 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시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여기 지금 공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합격한다라는 해답은 마지막 슬라이드 정도에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올해 국가직 7급, 9급 합격자 현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7급을 한번 보실까요? 출원 인원, 그러니까 응시를 한 사람이죠. 필기시험에 36,662명이 출원을 했고요. 실제로 응시한 사람은 25,973명. 그 중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16명. 이 중에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사람이 824명입니다. 자, 뭐 숫자를 떠나서라도 저 그래프의 엄청난 차이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좀 궁금한데요. 9급을 봐도 마찬가지죠.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실제 합격은 5천 명에 불과한 이런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험장을 필기시험장 운영을 하는데 심지어 그 많은 시험장 한 학교에서 한두 명이 합격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 시험장 고사실 하나에서 한 명 정도가 면접 시험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쟁률이 높은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내보이고 또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새 그 구글에 공무원 면접이라고만 이렇게 쳐도 다양한 이런 광고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기 동영상 제가 뭐 아는 분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만 공무원 면접 이렇게만 하면 공무원 100% 합격, 진짜 면접관이 알려주는 공무원 면접 꿀팁, 공무원 시험 면접 합격자의 복장은 등등 이런 광고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제가 저거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여기 혹시나 이제 학원가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업을 좀 바꾸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학원 수강은 앞으로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요. 이분들 중에서 불합격할 것 같은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 왼쪽 그림 사진에서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정준하 씨가 혹시 불합격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박명수 씨도 불합격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면접장에 가면 대부분의 복장이 정준하, 박명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남자는 좀 진한 색 그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고요. 또 심지어 민간 이야기를 하면 삼성그룹 면접 보러 갈 때는 파란 넥타이를 하고 가요. LG그룹에 면접 보러 갈 때는 빨간 넥타이를 또 하고 갑니다. 저는 뼛속까지 파란 사람이 돼서 삼성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파란 넥타이를 맨다고 하고요. 또 LG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해서 빨간 넥타이를 맨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어떤 정형화된 틀로서 본인의 개성을 없애고 면접장에 가다 보니까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들이 면접에 임하게 되고 비슷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 오른쪽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가운데 사람만 좀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자 회색 양복을 입으셨죠. 또 얼룩무늬 양말을 신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밤색 구두를 신었고요. 헤어스타일이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무스나 이런 걸로 해서 쭈삣쭈삣 세워져 있죠. 자 아마도 일반적인 면접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어떤 선입견을 갖고서 합격 불합격 결정하는데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면접은 튀지만 않으면 된다. 중간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규격화되고 정량화되고 비슷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아까 처음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요. 똑같은 사람, 즉 뒤돌아 있으면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분의 부모님이 오셔도 내 딸인지 아들인지 아마 구분을 못 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개성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약간 좀 포멀하게 입고 온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장 어떤가요? 제 평상시 출근 복장이고요. 뭐 여기에 넥타이 안 매본 지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지금 공직 부스 돌아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대부분 자유로운 복장. 공직이 딱딱한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딱딱한 복장으로 와서 딱딱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공직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네, 답은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말랑말랑한 조직이 바로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면접 관련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면접이 많이 강화됐죠. 그래서 학점이나 스펙, 뭐 출신 대학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당연히 가입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지원자의 나이도 모르죠. 또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전공을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는 이제 배경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저런 질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에서 나는 공무원이니까 애국심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걸 강조를 했을 때 결과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마 얻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공무원스러운 복장이 면접 합격의 지름길이다. 공무원스러운 복장이 뭘까요, 대체? 누가 만든 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면접 당일날 강남 미용실, 유명 의상실에서 머리를 하고 의상을 대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그 택시를 타고 가면 합격을 하니까 그 콜택시 번호를 따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면접장에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우리가 만든 허상인 거죠.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의상실에 가서 그 양장점에 가서 옷을 빌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도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뽑는 게 공무원일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과연 잘생긴 외모에서 나올까요? 자,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아마 슬라이드와 마지막 슬라이드, 그리고 요 슬라이드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시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뭐 땡땡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면접에서 합격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가장 비중이 낮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스펙만 좋고 실무 능력은 부족한 직원. 이걸 반대로 하면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진 직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인사성 등 기본 예의가 없는 직원. 예의가 있는 직원이 되면 되겠죠. 세 번째,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직원. 편한 일이 아닌 굳은 일도 마다않고 나서서 하는 직원. 조기 퇴사, 이직하려고 하는 직원. 이거 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누가 책임감 말씀하셨는데 성실, 책임감이 강한 직원. 또 면접 때와 달리 열정이 부족한 직원. 자, 가장 많은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55.9%를 받은 열정이 부족한 직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면접 때는 일단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본인만의 주특기를 내보이려고 하죠. 면접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 아닌 그 단점을 자꾸 막 끄집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걸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제 압박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면접과 현실과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면접 합격 또 올바른 면접 준비를 위한 길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 공무원 임용 시험령상에 보면은 법정 평정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 제가 지금 일부러 시간을 내서 5가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자, 법령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저 내용들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뭐 성실감이니 책임감이니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하위 역량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직급별 또 채용 직류별 좀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법정 평정 요소를 면접 과정에서 평가를 해내야 되는데, 자, 이제 공은 면접위원한테 넘겨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으쌰으쌰 막 준비를 많이 해서 왔어요.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 7, 9급에 따라서 면접의 유형이나 그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리고 뭐 발표 면접, 뭐 토론, 이제 토의 면접,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면접은 면접관과 피면접자들의 기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이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 본인들도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그분들한테 내보이기 싫죠. 어떻게든 장점만 내보이시려고 할 텐데 그 장점을 면접관들이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진 않죠. 오히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툭 찔러보고 툭 찔러보고.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경험 면접을 해야 되지? 뭐 어려웠던 경험, 뭐 누구랑 갈등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거는 그 기싸움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람은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언젠간 미래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과거에 본인이 행했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해요. 제가 막 바빠가서 막 뛰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뭐 지하철 내려가시는데 막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들고 가세요. 제가 평상시에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가겠죠. 나도 바쁜데. 근데 그래 내가 좀 1분 늦게 가지. 할머니 짐을 들여서 제가 내려놓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게 뭐 공직에서 평가하는 면접 그 평가 항목과 어느 부분과 연결될지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행동을 과거에 본인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유사한 상황,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아니면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경험 면접은 뭐 쉽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행동만 나는 계속 하면 되겠지. 여기 한번 질문 보실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경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어떠세요? 여러분들 언젠가 아까 머릿속에는 어딘가 다 있을 법한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것만 고민하면 나는 면접에서 답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경험 면접을 하기 위해서 또 상황 면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요새 자기 기술서라는 걸 작성을 하죠. 뭐 민간 용어로 한다 그러면 뭐 자소서 정도 되겠네요. 근데 자소서가 아니라 요새 뭐라고 하나요? 자소설 들어봤어요? 네, 소설을 씁니다. 그것도 컨설팅 비용을 받아가면서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 자기 인적사항을, 자기 경험사항을 보내주면 아주 멋있는 뭐 작가님이 소설을 써서 탁 보내줘요. 그러면은 위인도 이런 위인이 없죠. 그 내용만 딱 봤을 때는. 하지만 면접관이 그냥 면접관이 되는 건 아니겠죠. 훈련을 받은 면접관이세요. 그런 분들은 양파 껍질로 한 커플, 두 커플만, 글쎄요, 두 커플까지 갈까요? 하나만 딱 벗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자소서를 써서 자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식적인 답을 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팁이라고만 적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개하라. 자, 뭐 어디 면접 책에 적혀 있는 내용 아니죠. 그냥 제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인사 업무를 하면서 또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짧은 문구로 좀 담아봤는데요. 절대 남한테 기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세요. 뭐 요새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남의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나한테 적용한 순간 그거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호락호락 그분을 좋게 평가할 리는 없겠죠. 자, 경험 면접에 대한 팁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 경험, 즉 구조화된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과거 경험을 물어보고 과거에 했던 경험이 미래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황 면접은 미래의 어떤 특정 상황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래? 이거는 면접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자, 크게 보면은 상황을 인식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고 또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유연하게 같이 엮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잠깐 보시면은 문제 구성은 이렇죠. 대부분이 일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또 태도 및 행동을 관찰해서 압박 질문도 하고 또 답이 없을 것 같은 게 되게 많죠. 뭐 흔히들 이제 면접 관련 책자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뭐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뭐 외부 리베이트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공직 선배를 봤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정답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냥 올바른 거는 선배가 잘못했으니까 뭐 감사관실이나 어디 연락을 해서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놓칠 면접위원들이 아니죠.
그러면 당신 이제 공식생활 앞으로 못 하게 될 텐데 그 선배랑 관계 다 끝나고 힘들 것 같은데 등등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도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자, 한번 팁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황 면접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생각보다는 평소에 계속 꾸준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연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백스코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전철이 데려다 주는 대로 멍하니 이렇게 걸어갔다 오셨나요? 하다못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백스코를 가는 게 합리적이고 또 아니면 백스코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나온 김에 어디 둘러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자꾸 논리적인 사고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공직과 관련이 있나요? 질문하시겠죠. 행정 업무가 되게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제대로 해내려면 평상시 그런 논리적인 사고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7급에도 PSAT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7급 PSAT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왜 봐야 되지? 혹시 예제 문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 또 수리 능력이라던가 뭐 언어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료 해석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보니 그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상황 면접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찬반 양론이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 면접 뭐 이제 채용 직급에 따라서 뭐 5분 발표, 뭐 5분 스피치라고 해서 이제 9급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발표 면접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변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7급 이야기입니다만은 자료가 되게 많죠.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또 발표도 해야 되죠.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남 앞에 서면 일단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공직은 달변가를 원하는 건 아니죠. 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달변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저는 글쎄 뭐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이랄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신문이 됐건 어떤 그런 조그마한 뭐 에세이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평상시 연습은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과거 시험에 어떤 사람들을 뽑았죠? 퀴즈 하나 던져놓고 글짓기를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뽑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시제를 보고 제대로 글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본인만의 어휘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행 발표 면접에도 많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면접은 여러분들이 뭐 경제신문이 됐건 그런 짤막짤막한 내용들을 평상시에 많이 보면서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를 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달변가 얘기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느 순간 내가 대변인이 돼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대국민. 요새 뭐 대국민 소통, 협업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은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 말을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걸 전달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변인으로서 혹은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정책을 집행하고 기한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횡설수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 국민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달변가가 되기 위해서 웅변학원을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거를 말로써 표현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것만큼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면접학원 다닐 필요가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면접학원은 오늘 혹시 학원에서 오신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면접학원은 여러분 다니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면접 관련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필기시험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과정이듯이 면접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면접 질문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기서 최소한 떨지 않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뭐 그룹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공직을 왜 택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자기 반에 꿈이 공무원인 애가 있대요. 그래서 왜 공무원이냐 그랬더니 안정적이잖아. 잘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꿈꾸던 공무원의 모습일까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다. 자,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훨씬 국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은 최소한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된 태도와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는 것. 자소서를 쓰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직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지 진실된 마음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그게 아닌 것 같다. 나는 공직을 임하는 모습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길은 다른 곳에 더 활짝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튀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신만의 개성을 버리지 마세요 했는데요. 아까 제가 복장 말씀드렸죠. 내후년에 공무원 면접에 최소한 이런 복장으로 오셔서 넥타이도 없이 면접을 보시는 분이 꼭 나타났으면 해요. 그분은 최소한 본인이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분일 거예요. 중간만 가자, 떨어지지만 말자 라고 남들과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에, 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공무원 헌장에 이제 우리 는을 이제 나 는으로만 바꿔봤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이 글귀를 읽고서 또 스스로 한번 되새겨보고서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직에 대한 접근 방법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죠. 명심을 하셨으면 하고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나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거나 비슷한 글귀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서 공직에 투신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단순한 합격이 아닌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 기본적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제가 어떤 분 남자분. 네. 예, 뭔가 지금 다들 잘 적고 계시네요. 예, 네, 자 일어나셔가지고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산에서 공직박람회 실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할 때 보통 서울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킨텍스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직 9급 면접에 응시하였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보통 면접을 치게 되었고 또 제가 5조 6번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날 올라가고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날 차표가 없어서 그 다음 날 내려오고 그 다음 날 제가 다시 지방 그런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이 5월 달에 쳐서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도 연도 아직 지방직 시험이 아직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국가직 그 면접 장소를 꼭 서울에서 고집하지 말고 혹시 부산이나 타 지역의 공평성을 위해서 좀 더 중앙적인 그리고 5조 5번이 그 꼭 지역과 상관없이 좀 분배될 수 있는지 혹시 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약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면접을 네. 이제 뭐 서울에서만 보지 말고 지방도 이렇게 해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답변 드릴 범위는 약간 넘어선 것 네.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나마 타당성이 있는 장소가 수도권이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정책 말고 이제 집행하는 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앞쪽에 제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곧 2주 뒤에 있을 서울시 경력 채용 경쟁의 직렬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필기 최종 합격하고 이제 인성 검사까지 마치고 이제 최종 면접만 남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응시생분보다 경험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면접관님께서 이러한 면접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면접관님에게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외모는 이렇게 젊어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 농담이고요. 그 질문이 다 들으셨죠? 본인은 이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다. 이제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면접 담당할 때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근데 경험에 경중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본인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지 경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경험을 했겠어요. 대부분 학창 생활 그냥 열심히 하고 뭐 학교 갔다가 뭐 집에 왔다가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경험이 지금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경험인 거예요. 그거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시는 순간 자 훈련받은 우리 전문 면접관들이세요. 한 커플 두 커플 가는 순간 그게 소설 쓴 거라는 거를 이제 들키게 되겠죠. 작은 경험이지만 내가 그 경험에서 어떤 걸 느꼈고 또 그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공직의 방향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합격까지 거의 도달하셨으니까요. 예, 충분히 잘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네, 자, 딱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개성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비전? 개성. 개성, 네. 네. 저 여성 응시자로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면접 시 안경 착용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보통 치마가 보편적인데 바지를 착용하는 이 정도가 허용이 되는 개성의 범위인지가 궁금하고
또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그 복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이렇게 채점을 하는 기준이 주어지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공무원 합격자 수가 여성이 한 절반 정도 되죠. 또 절반이 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공무원이냐 남성 공무원이냐 아니면은 남성 공무원에 남성을 빼고 공무원이냐 여성 공무원이냐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한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경을 제가 어떤가요? 더 이뻐 보이나요? 네. 안경과 물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시는 건 사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경에 대한 부분, 또 내 복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면접장에 가서 아까 제가 사진을 정말 못 보셔서 아쉬운데 뒷모습만 봐서는 내 딸인지도 아들인지도 모를 모양새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생각을 안 하셔야 맞고 또 이런 분들이 공직에 들어오셔서 남성, 여성 차별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깨주시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사혁신처에서 뭐 균형 인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 공무원이라는 단어도 이제 없어지겠죠. 뭐 양성 평등이니 요새 뭐 미투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희석이 돼서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는 게 아마 공직사회가 지향하는 방향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이런 복장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순수하게 내가 공무원이 왜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습니까? 예, 단 뭐 추리닝은 입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 정보와 그리고 좀 많은 또 의견을 함께 나눴죠. 면접 특강에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인사혁신처 정책기획과 하종원 행정사무관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